자, 시범지도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정체성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 왜 정체성을 알아야 되냐면 흔들리지 않아야 돼서 그렇다. 우리 집 침대를 에이스로 바꾸든지 해야지. 일단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된다. 태권도 시범이 뭐고? 그 모범을 태권도 도복을 입고 하는 모범 행위 전체가 다 시범이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파트로 다 나눠졌다. 그럼 격파는 뭐고? 오늘 수업의 정의는 사실 위력 격파인데 격파의 정의부터 알아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은 격파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측정할 수 있는 수단. 오케이. 저렇게 뭐라도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다. 자, 여러분 마이크다. 그래서 툭툭 던지면 된다. 우리는 또 빠르고 또 신속하잖아요. 또 여러분 격파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정답이 어딨네. 이쪽에 정답은 누가 있다고 그러더나? 없어. 우리가 내리는 거야. 폼나지 않나? 맞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게 정의야. 나 옛날에 저기 되게 좀 금방진 얘기인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그 드라마가 한때 나왔던 한 20여 년 전에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봤는데 20년 더 됐겠네. 그 멘트가 너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라. 여자 보고 이렇게 얘기해. 임자는 선택권이 없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졸라 멋지더라.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그랬거든. 네 선택권 없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예! 이런 건 편집하는 거 알지? 그건 뭐냐면 정말 희생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맞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조직의 안녕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거. 지금 제일 큰 소리 쳐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네? 질본 본부장이 아니라 이제 바뀌었지. 장관이지. 그런 진짜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돼. 근데 그 꼬투리를 하나 잡아가 계속 옆에서 찌르는 거 그거 되게 힘 빠지는 일 아이가? 그죠? 험담하는 건 되게 스크래치 내고 험담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인 것 같아. 근데 근본적으로 근본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정의를 내려야 된다. 자, 격파의 정의는 일단은 사전적으로 인체와 격파물 간의 부딪힘이다. 충돌. 이게 격파의 개념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종류가 나눠지잖아요. 그제?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는 아까 우리 무슨 측정하는 과정, 위력을 측정하는 과정이 격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술 격파는 위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개념적으로 보면은 격파는 인체와 격파물 간의 부딪힘이고 그게 충돌이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사범 교육 때 그 자격 과정 검정 때 이론으로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범에서. 격파란 무엇인가? 인체와 격파물 간의 부딪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범의 종류는 격파 시범의 종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갈래로 나눠진다. 위력 격파와 기술 격파. 이 개념은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지도할 수 있다. 일단 위력 격파는 그러면은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 것 같네. 우리 했던 두 사람 위력 격파 그냥 아니 정답은 없다고 얘기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위력 격파는 뭐고? 방금 했던 말이랑 비슷한데 자신이 단련한 그 어떤 위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맞다, 그죠? 또 누구 다른 생각 있는 사람? 아니 단어들을 다른 걸 붙여볼 수 있는 사람? 좀 마땅해 뭐 마땅치 않다, 그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다. 인간이 가진 힘을 격파물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 사실은 측정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기술 격파는 뭐 그냥 탁 생각난 건 테크닉을 보여주는 거, 체공간에서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 막 이런 느낌들이 드는데 조금 말로 정리를 하면 태권도의 다양한 기술들을 송판과 같은 격파물을 통해서 기교를 표현하는 방식,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괜찮겠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표현하는 것과 평가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일단 힘의 크기, 그다음 기술을 표현하고 이 두 가지를 평가하는 방식. 자, 힘의 크기를 평가할 수도 있고 기술을 평가할 수도 있어. 힘의 크기를 표현할 수도 있고 기술을 평가할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사실은 시범에서 쓰여지는 거는 시범으로서의 기술과 위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회에서는 누가 많이 깨고 강하게 깨느냐의 어떤 과정이 있는 거고, 누가 멋지게 깨느냐의 어떤 방식이 있는 거다, 그죠? 그래 결국은 인체와 격파물과의 부딪힘을 기술로 표현할 거냐, 위력으로 표현할 거냐, 이런 근본적인 개념이 있는 거다, 그죠? 별로 재미없는 얘기이긴 한데, 근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우리 위력 격파의 목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주변에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거는 우리한테 던지면 좀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어. 우리 주변에 위력 격파의 대가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좀 폼나게 좀 포장을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단련을 할까? 우리 최혜강 회장님은 단련을 하면서 철학에 대해서 혹시 좀 들은 거 없나? 자기 그릇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그렇겠지. 왜 그럴까? 왜 자기 그릇을 키울까, 이걸? 조금 말로 좀 쉽고 짧게 표현하면은 이 단련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는 거. 끊임없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단련하는 내 몸을 태워서 인내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어떤 그 하나의 수련 과정, 이런 걸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보통 하실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 나무를 두들기다 보면, 봐봐, 여러분들 혹시 굉장히 여러분들의 고민들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들이 개인적으로 따로 있나? 어떤 루틴들이 있나? 여러분들 고민이 생길 때 어떤 사람은 뛰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 대화하고, 뭐 이런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틀들이 있나? 그런 틀들을 생각해 놓으면 되게 좋다.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하는 거라, 가만히. 어떤 사람은 종교인들은 기도를 하는 거라. 그거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걸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좋은 생각이 나. 근데 우리는 집중하지 않아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라. 우리 헬창들은 어떻게 하냐면 쇠들면서 생각해. 오씨, 그래 또 메모하러 가. 쇠를 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각을 깊게 하려고 나는 쇠를 들어. 진짜 그래. 쇠 들면서 되게 좋은 생각을 많이 해. 왜냐하면 너무 우리 머릿속은 복잡하고 잡생각들이 많아. 심플하게 하려면은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 생각을.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딱 그 생각을 하면,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한번 해봐봐. 너희들이 다음 단계는 그거라. 단순하게 비주얼이 아니라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 그걸 헬창이 돼봐. 그러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커지는 거라. 그러면은 더 오래 할 수 있어. 오래 할 수 있으면 몸이 오래 좋은 거라. 그래서 결국은 단련하시면, 자,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 창작 품새를 하면서 생각을 한다? 그거는 그 창작 품새밖에 생각을 못 해. 사실 우리 여기 월요일마다 주장진들이 모여서 운동을 해. 교수님들하고. 나는 항상 품새를 하면서 가끔 틀릴 때가 많아. 왜 틀리냐면 난 품새하면서 딴 생각해. 이거 끝나고 나면 저 새끼들 뭘로 갈구지? 무슨 조언을 해줄까? 근데 내 몸은 외우고 있잖아. 몸이 외우고 있어서 하는 거고 생각은 딴 거 하고 있는 거라. 그 위력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겠나? 내 주먹만 강해져라, 이것만 생각하겠나, 그죠? 뭔가 철학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겠지. 그걸 반복적으로 오래 한다는 건 뭐냐면 분명한 내 속에 철학이 있고 동기가 있는 거라. 자, 가만히 생각해봐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을 하나를 굉장히 길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 너 동료들 중에 길게 하는 친구들이 있나? 그 친구들은 뭔가 이유가 명확한 거라.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길게 할 수 있는 거라. 웨이트 트레이닝만 해도 봐봐. 되게 힘들어. 나하고의 싸움이라. 그 힘든 걸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한 동기가 있어서 그래. 친구 동기 아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뇌에 각인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오래 하기가 힘들어. 자, 굉장히 유사한 거라 생각이 들고, 무도인의 수련 정진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단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많이 이루어지기도 해. 그리고 인내를 통한 결실이라고도 보통 많이 이렇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 아이, 미안하다. 별로 좀 재미없는 얘기했다. 그죠? 시범에서 위력격파의 용도는 뭐가 있을까? 시범에서 위력을 언제 집어넣고 왜 집어넣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 자, 우리 시범단 주장들 어떻게 시범에서 위력격파를 어떤 의미로 집어넣어야 될까? 조금 시범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걸 표현할 때 위력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네. 또 윤환이는 왜 언제 나중에 위력격파를 집어넣을 것 같네? 저희가 하는 시범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공중에서 하는 동작들이 많고 좀 떠다니는 그런 시범이 많은데 거기 중간에 위력 격파가 들어감으로써 좀 더 태권도의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딱 그거다. 사실은 그거다. 그죠? 뭐 대단한 말이 있겠네. 그걸 짧게 얘기하면 구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다가 채공격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젊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지. 근데 너무 소고기를 계속 그 고깃집에 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절대 먹지 않는 회가 하나 있어. 우리 고향에 가면 이제 집에 인사하러 올 때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갔는데 우리 동네에서 싼 횟집이 있어.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셔. 지금 85세 정도 4세 되셨으니까 그때도 좀 꽤 많았겠지. 아, 횟집 가자 그러면서 하는데 회를 대충 해서 양을 엄청 많이 주는데 그 맛있는 회를 그렇게 대충 썰어서 많이 준다고 해서 이거는 회 매니아 아니면은 사실 솔직히 맛 떨어져 버리거든. 그치? 그 멋진 시범을 격파 시범만 잔뜩 한다고 해서 이 구성면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는 장애물 딛고 쭈가리, 장애물 딛고 돌려차기, 장애물 딛고 턴, 장애물 딛고 훌턴, 장애물 딛고 역쭈가리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사실 그렇게 좀 모르거든. 그지? 근데 위력격파는 완전히 성향이 다른 거라. 그래서 구성면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여주기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게감, 위력감,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위력감 이런 것들도 전달할 수 있을 거고. 자, 북한 시범과 남한 시범을 비교했을 때 어떻네? 기술로는 우리한테 안 되지, 그죠? 근데 위력으로는 우리보다 세더나 솔직히 너가 한번 검증해봤나? 센 것처럼 보이는 거 아이가? 많이 구성했을 뿐이잖아. 그거 자세히 봤나? 중심 이동 제대로 되더나? 안 깨져서 삑살이 났어. 또 삑살이 나서 중심 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거 당간부 아들 아닐까? 이를테면 그거 누가 총 연출을 했을까? 그죠? 전문가가 안 했을 것 같아. 총괄 지휘를.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좀 뭔가가 내려왔거나. 근데 아까 우리 정태성 교수님 위력 봤지? 정태성 교수님의 그 위력은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 인류 사상 최고의 위력 격파가 아닌가.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거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나오긴 나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저때 본인의 인생의 모든 걸 다 실어버린 것 같아. 저 속에 나는 아까 보면서 나는 사실 많이 봤거든. 또 오늘도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 정말 때리는 위치. 근데 저거는 물론 다양한 부위를 써서 괜찮기는 하지만 단련이 안 된 상태에서 부위를 바꾼다고 해서 거의 이 부위가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 다 깨져버린다. 몇 번 때리고 나면. 단련이 됐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고, 저 이후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 굳이 얘기 안 할게.
정말 단련과 그러니까 저기에는 힘의 원리, 힘의 전달, 위력격파의 원리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난 저격파라고 생각된다. 저거는 진짜 길이 보존해야 되는 난 자료라고 생각이 된다. 그죠? 근데 그건 연출에 의해서 위력격파 남북한의 시범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위력이 없는 게 아니야. 없는 게 아니라 할 줄을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고른 그러니까 분포를 시켜야 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시범단 주장들이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위력격파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돼? 시범은 적용시켜야 되는 거는 이 개념을 지금 잡아야 되는 거라. 그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력격파물의 종류. 격파물의 종류도 되게 중요한 거라.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봐. 그냥 빠르게 시작. 야구 방망이, 대리석, 기와, 강목, 벽돌, 위력 송판. 뚜껑 되는 거니까 그죠? 얼음도 있고 그죠? 다 과학인 거 알지? 과학이다. 여자도 때려서 깨부시잖아, 그지? 알잖아. 태권도 한마당 때. 근데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데 거기서 보여줘야 될 게, 솔직히 그 힘은 누가 때려도 그 정도 여자들이 단련해서 때리는 건데,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강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적용돼야 될, 시범에서는 적용돼야 될 게 있다. 그게 뭐고? 몸의 크기, 힘의 방향, 정확성, 중심 이동. 이 정도는 단련까지 돼야지. 그 정도가 되면 위력격파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 누구나 해도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잠깐 고민을 한번 둔다면 위력격파물은 다 일정해. 그럼 우리가 태권도 마스터즈를 할 때 나는 좀 더 경쟁력 거기서 근데 다 똑같잖아, 연출력이. 그럼 하나 추가를 한다면 격파물에 변화를 준다면 이것도 경쟁력일 수 있어. 어떤 게 있을까? 새로운 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어떤 데는 벽목치기를 해. 벽목치기. 알지? 벽목치기는 그것도 과학인 거 아나 혹시 여러분? 방법 알려줄게. 벽목에다가 석유를 달구고 말아서 불을 태워. 그럼 약해져 그 부위가. 그래서 물의 양을 5분의 4 일단 정확히는 모르겠다. 하여튼 적정한 무게를 달아서 버틸 수 있는 정도 해서 치면은 목만 탁 날라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스피드가 강해야 그걸 할 수 있겠네, 그지? 아니면은 얇은 봉으로, 쇠 봉으로 확 때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따라라라 날라가겠냐고, 그지? 자, 그런 과학은 있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사실은 대단한 거야. 그런 과학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어때? 전화번호부 책 여러분들 본 적 있나? 전화번호 책이 한 이만큼 되거든. 요즘에는 그런 게 없다, 그지? 그거 차력사들이 찢는 거 봤지? 그것도 과학이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힘은 있어. 그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바디다, 바디. 옷 벗고 이걸 찢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온몸을 바디를 다 보여주는 그게 연출인 거라. 그거 과학이라. 너희들도 찢을 수 있어. 처음에는 통째로 찢으면 당연히 안 찢어지지. 나중에 살짝 비트면서 종이를 한 장 찢으면 쉽잖아, 그죠? 모퉁이를 찢으면 쉽잖아. 그 원리로 진행을 하는 거라. 과학이야, 과학. 우리가 북한에 2002년도에 평양을 우리가 갔었어. 근데 우리 그때 당시에 시범이 뭐냐면 다 기술 위주의 시범이었었어. 그러다 보니까 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이제 국교원 원장님이신 이규영 원장님이 그때 단장이었거든, 시범단에. 고민하다 위력을 찾아야 된다. 이래서 위력을 전국에 수배를 했어. 위력 잘 때리는 사람들을. 그 중에 하나 선발된 친구가 공수특전단에 김명훈이라는 친구가 있어. 나보다 한 살 어린 후배인데 그 친구가 발탁이 돼서 그 친구가 벽목치기를 하고 뭐냐면 자동차 스프링 있잖아. 자동차를 밑에 뜯으면은 자동차 안 꺼지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 절대 깨지지 않는 쇠가 있어. 그걸 2개를 손으로 때려버린다, 깬다? 말이 되나? 자동차도 버티는 스프링을 어떻게 깨냐고 열 처리를 합니다. 대놓고 얘기를 할게. 다만 아무나 그걸 깰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친구 보면 이렇게 단련이 돼 있어. 그래서 과학과
단련이 합쳐져서 시범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그럼 어떻게 결국 뭐냐면 우리 시범을 연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새로운 격파물을 만들어내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범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다. 예. 위력 격파의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다. 일단 기본은 아까 얘기했던 몸의 크기, 다음 뭐고? 힘의 방향, 힘의 방향, 정확성.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 거. 그걸 기본으로 하고 단련은 뭐냐면 일단은 단단한 데서 뾰족한 데로 그리고 푹신한 데서 딱딱한 곳으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 틀 속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처음부터 세게 때리면 안 된다. 원래 단련하는 사람들 얘기한다. 처음에 살살살살 열을 내서 열이 났을 때 나중에 점점 강하게 하고 더 딱딱한 곳으로 가는 거. 우리 단련 때 지금 올해 저기 부산 경남 쪽에 위력격파 팀이 생겼어. 그래서 그쪽에서 개발한 위력 단련대가 있어. 그거 올해 주문했습니다. 내년에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라는 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아는 파워가 역학적으로 뭐 곱하기 뭐죠? 아까 얘기했던 거. 질량 곱하기 스피드. 그거를 감안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이 훨씬 더 확장적일 거라는 거. 일단 원리를 알고 있으면 되게 확장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던 게 힘의 완급. 힘을 써야 될 때잖아요. 힘을 써야 될 때, 그지? 그거는 호흡과 함께 같이 해야 되겠지. 그래서 타격점에 대한 명확한 전달. 그러니까 이렇게 쭉 뽑아 여기 있어. 봐봐. 주먹 찌르기를 할 때 앞에 힘이 다 들어가고 뒤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는 힘의 완급이 아니잖아. 힘을 다 빼고 마지막에 힘이 툭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아까 위력격파를 할 때 힘 다 빼고 있다가 마지막에 힘을 줘야 되는 것처럼 타점에서 그렇게 힘의 완급 작용이 필요할 거다. 그러려면 뭐냐면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도 그렇게 해.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이 무게를 많이 들고 싶은데 완전 동작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 구간 반복 훈련을 하잖아. 그지?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이 부분에 약해. 그럼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기도 해. 그래서 구간 반복 훈련이라는 걸 여기에다 적용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딱 마지막에 힘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동작을 할 때 몸통 맞기 할 때 이게 전체 동작인데 마지막 동작하기 위해서 이것만 연습시키는 것처럼 역시 위력격파에도 힘의 완급을 교육시킬 때는 이런 것들도 적용할 수 있다. 자, 우리 위력격파의 대가 한번 쭉 편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는. 경원아, 네가 아는 위력격파 누구? 너 누구 그 선생도 위력격파 잘하잖아. 장애물 딛고 역주가리 아니 역주가리 아니지. 720도 송판 10장도 막 깨버리고 그러잖아, 그지? 또 좀 대가라고 하면 좀 오랫동안 수련했던 사람들을 좀 대가라고 그러지. 일단 아까 얘기했던 정태승 교수님, 그리고 이춘호 단장님, 그리고 남성영 교수님, 그리고 엄재영 사범, 그리고 이수길 사범이라고 있는데 아까 저기 최강 회장님도 있고 엄청 많아. 사실은 많은데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떠올려서 알 수 있는 사람. 그래. 그런 분들이 있다, 그지? 그래,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좀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으면, 이름이 똑같아서, 인터뷰를 했으면 너무 좋았지 않겠나, 그지? 너무 좋은 게, 꼭, 다음 차시에는, 우리 두 친구, 누구지? 민규랑, 누구? 준상이 지금 준비됐는지 체크 좀 한번 해주라. 알았지? 하고 있다고는 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위력격파를 시범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될까? 아침에 내려오면서 고민을 했어. 그거는 그러니까 지향점이다. 일단 단순하게 연출을 할 때 덩치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원리에 의해서 표출되는 힘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위력격파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오랜 수련의 기운이 표현이 되는 사람. 그냥 실제 타고난 힘만 세서 빡!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기운이 그냥 단순히 동작 하나를 땅 때리는데도 기운이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아우라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위력격파 시범의 방향일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연출이 일정하고 단순해. 그래서 연출을 통해서 하나를 정말 빛낼 수가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불을 다 꺼놓고 위력격파 할 때는 두둥둥둥둥
두둥둥둥 사람들의 굉장히 긴장감을 높이고 난 다음에 핀 조명을 켜고 불을 켰는데 한 사람이 탁 고개를 들어. 그런 다음에 사이드 체스트를 해. 그러니까 몸을 싹 벗어서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다 한 곳에 끄집어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어떤 앞으로의 태권도의 위력 시범에 대한 구성들이 조금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너무 누군가가 했던 것들을 답습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시범.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것들을 형태들도 있겠지만 좀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좀 신세대의 감각으로 새롭게 위력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실습은 거의 뭐 이 시간에는 사실 실습을 못해.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일단 단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련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손날하고 주먹이라. 자, 주먹은 아까 이 전체를 다 단련을 했었어, 그지? 물론 다 단련하면 좋지. 여기도 하고 다 단련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망치를 때리거나 어떤 기구잖아, 그죠? 우리 신체는 다 무기라. 무기로 볼 때 이 주먹이라는 가장 큰 핵심 장비 연장은 정권이라, 두 개라. 검지와 중지에 있는 이 두 손인데 이 손이 일직선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만들 수 있는 형성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단련은 뭐냐면 피부와 뼈의 단련이 두 가지가 있어. 피부는 뭐냐면 피부는 봐봐 굳은 살을 박히게 하는 거라. 단련은 그 일전에 한번 우리 그 격파 지도법 들은 친구는 알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킥복싱 할 때 정강이 단련을 엄청 많이 했거든. 그래서 우리 샌드백은 태권도 샌드백하고 그 당시에 내가 킥복싱을 할 때는 태권도 샌드백하고 킥복싱 샌드백은 완전 달라. 모래의 함량이 조금 더 많아. 그래서 흔들리지를 않아. 또 에이스가 나오네. 이래서 카피 문구를 정말 잘 만들어야 돼. 자, 그걸 때리면 처음에는 퉁 튕겨 나와서 너무 아파서. 근데 나중에 어느 시점 되면 힘을 제대로 실을 줄 알게 돼. 그리고 자꾸 단련하면 처음에는 아팠는데 나중에 안 아파. 왜 안 아플까? 피부를 단련한 거지. 피부를 죽인 거지, 사실은. 무감각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굳은 살을 박히게 한 거지. 그리고 뾰족한 뼈를 눌러서 납작하게 해서 연골 조직들을 강화를 시킨 거겠지, 그죠? 그래서 뼈의 단련과 피부의 단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격 위치도 사실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 아까 전화번호부 책을 찢을 때 절대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세도 그걸 찢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걸 막 내 몸 자랑을 하다가 실컷 하다가 살짝 비틀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찢어 나가는 것처럼 위력격파도 사실은 마찬가지라. 시간이 있으면 제가 준비는 해놨었는데 무조건 정 가운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손날은 좀 약간 위를 때려주고요. 그다음에 주먹은 중앙보다 약간 아래를 때려주면 가장 강하게 종이를 찢는 것처럼 그런 원리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위력격파 대가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종류는 뭐 실습은 시범단에서 해. 자, 그러면 제일 좋은 단련법들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나는 안 해. 지금 뭐 나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나는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때리고 다녔어. 이렇게 벽 같은데 단련할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항상 하고 나면은 피부는 단련이 되고 기본적으로 해서 나중에 왜냐하면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손날 시범에 나도 가끔 단련은 안 하지만 손날 되게 부드러워해. 정말 부드러워해. 애기 손이야. 근데 단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두꺼워. 근데 나도 힘의 크기, 몸의 크기, 힘의 방향, 스피드, 정확성 이런 것들은 위력 때린 만큼 있거든. 다만 단련은 안 했을 뿐이지. 근데 그럼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한번 때리고 나면 며칠 고생을 해. 진짜. 그것 때문에 평소에 단련을 해놓는 거야. 근데 시범을 위력격파 시범을 나도 그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해외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내 개인적인 행사 때는 이렇게 가끔 시범을 하는데
그때는 한번 때리고 나면 후유증이 너무 큰 거라.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강하게 살려면은 평소에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 알겠다, 그지? 그래서 준비를 했다. 자, 우리 그냥 이번 편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자. 시간 되면.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우리 한 사람씩 나와서 위력 격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한 사람씩 나와봐 빨리. 내가 앉아서 지금 작업을 해놨거든. 여기 와서 순간 스냅으로 이걸 똑똑 끊어내는 거다. 자, 호연이부터. 잘못 자르면 한 대씩 맞는다. 이 머리 위에서 내가 손날로 머리를 때린다. 자, 성공. 아, 조금 아쉽네. 떠들어 빨리. 그래, 딱 그 기분이네. 아씨. 이러면 이거 세 번째 제일 절대 안 만들어봤습니다. 전화번호 전화번호부터 만들어야 돼. 자, 다음. 혹시 시범단 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 이건 또 재료를 잘 만나야 되기도 하다. 예. 이걸 자, 빨리. 快. 자, 누구 좀 잡아주고. 자, 이사이가 마지막이가. 오, 잘했어. 다 하고 가. 빨리 다 해. 나머지. 에이, 조금 아쉽네 그거. 자, 이것도 다 부시고 가. 자, 2개씩 빨리 가져가. 빨리 2개씩. 자, 여러분들 각자 저쪽 좀 뒤로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하는데 정말 주먹 쥐고 푸시업은 너무나 효과가 좋습니다. 주먹 쥐고 푸시업은 효과가 좋은데 봐봐.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친구들 봐봐. 이제 이런 걸 사용을 해. 보통 헬창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좀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푸시업 바를 쓰기도 하잖아, 그죠? 왜 그걸 쓸까? 맞지? 근데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는 거하고 주먹 쥐는 거하고 가동 범위가 어떻게 차이 날까? 엄청나지? 주먹 쥐고 하면 최고라니까. 그럼 봐봐, 어떤 현상이, 이거 주먹 쥐고 푸시업을 하면 얻어지는 현상이 가동 범위가 더 커져. 일단 장점이지. 주먹을 졌을 때 여러분 주먹 한번 꽉 말아 잡아. 딱 측면을 봤을 때 직각이 딱 되는지 확인해 봐. 완벽하게 직각. 왜냐하면 손가락에도 유연성이라는 게 필요해. 봐봐, 이게 직각이 안 되고 살짝 나오면 위력 때렸을 때 손가락부터 맞잖아. 손가락 스트레칭이 돼야 돼. 뭘로 할 건데? 평소에 할 거가? 아니, 푸시업만 하면 돼. 그리고 또 손목이 끊기면 안 돼, 그지? 위력을 때렸을 때. 너 펀치 때릴 때 보통 한 손으로 때리는 사람 있나? 잘 때리는 사람 있나? 한 손으로 때리나? 그건 손목이 강한 거라. 그러니까 보통 손목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로 때리잖아, 그지? 좀 이건 솔직히 우리가 인정할 때 좀 조금 까오 안 나잖아. 그래서 한 손으로 쳐야지. 그래서 이제 손목 나가버리는 애들 많고. 자, 그걸 이 세 가지를 다 보완하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주먹 쥐고 푸시업을 하면은 세 가지가 다 보완이 돼. 일단 가동 범위가 커져. 그리고 손목이 쫙 펴져서 어디를 써야 되는지도 알아. 그리고 손가락의 유연성까지도 다 돼서 이게 돼. 그럼 여기다 하나를 추가시켜 볼게. 단련이라는 걸 벽을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루 바닥에서 이걸 쥐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할 수 있으면은 이게 단련, 가동 범위, 그리고 손목 펴짐, 손가락 유연성까지 다 될 수 있는 거라. 자, 다 같이 동그랗게 마주보고 50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50개 안 끝나면 오늘 집에 안 간다.
자, 각자 센다. 꿀어 안 되는 거 알지? 50개 각자 시작. 자, 중간에 정권이 아니라 옆으로 살짝 세는 사람 있는 거 안다. 정권으로 해라, 정권으로. 에이, 자꾸 옆으로 간다. 정권으로 하라니까, 정권으로. 영찬이는 뭐하노? 장난치나? 자, 어차피 이거 한 방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 견딜 게 아니라 분명히 해봐라. 처음에 좀 아픈데 견딜 수 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몸에 신체에 특별하게 나쁜 게 있으면 안 시키겠다. 이건 단련이다, 단련. 참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50개 시작. 그 정도로 아프면 나중에 주먹 때리면 안 돼. 호연아, 트릭 쓰지 마. 엄지손가락 트릭. 정권으로 하라니까. 아니, 엄지손가락은 접어놓고. 봐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봐봐. 이거는 옆으로, 아까 옆으로 한 거고, 정권으로만 딱 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피부를 너무 우리는 온실 속의 하초처럼 키웠던 거라. 아니, 이걸 단련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뇌가 손상이 되나 어떤 나쁜 게 뭐가 있을까?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시켜야 되는 거라. 자, 이거는 하나도 안 아파. 너희들 주먹이나 내 주먹이나 아무 똑같아. 근데 봐봐. 여러분들은 힘든 게 뭐고? 여러분들 힘들 때 있지? 힘들 때 기준이 뭐고? 그 기준 알려줄게. 힘든 거의 기준은 내가 경험한 가장 힘든 거가 기준이 되는 거라. 어떤 사람들은 뛰는 거를 토할 때까지 뛰어봤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뛰어봤어. 근데 대충 뛴 사람은 조금만 더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해. 맞지? 토할 때까지 뛰어본 사람들은 겨루기 선수 호연이는 저 정도 뛰는 거는 껌인 거야.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라. 나는 단련을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히 했나? 아니, 없어. 그런 거 전혀 없고, 이제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으면 되는 거라. 이거로 인해서 내 가족이 불편해지지도 않고, 내 머리가 나빠지지도 않고, 내 신체에 뭐 피부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단련이라는 걸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힘들지 않다라는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너는 하면서 무조건 아픈 거라. 맞지? 이게 나쁜 거 있으면 안 시킬 것 같아. 견딜 수 있는 힘듦이고 아픔인 거라. 브라보! 재밌었다. 자, 이런 거야. 진짜 너무 오래 가지 말자. 너무 오래 가면 재미없다. 자, 여러분들은 견딜 수 있다. 근데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내 기준으로 포기를 해버리는 거. 너무 오래 가지 마. 나도 힘들어. 이게 인내야. 웃긴 거 참아내야 되는 거. 그것도 인내인 거라. 나쁜 새끼. 자, 그렇게. 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좀 잘 찾아봐라. 그게 태권도다. 그렇게 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 자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태권도지. 태권도 기술 잘해갖고 뭔가가 되겠다라는 이런 굉장히 하수적인 그런 상상으로 태권도 전공생이 되지 마라.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지금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맞지? 예, 남들이 조금 좀 뛸 때 이 정도 뭐 힘들다고 하는 거, 그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한번 밤도 새보면서 일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아프지 않은 거라. 나중에 이거 정작 진짜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 방송 나가서 이거 50개 해야 되는데 처음 해보면 되게 아프잖아. 처음 하면. 그지? 근데 이 경험 있는 사람들은 좀 멋있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 준비하고 딱 여러분들 4학년 졸업할 때 완전 폼나게 나가버리자. 우리 인생 뭐 폼나게 살아야 될까요? 그지?
그렇게 준비하는 거다.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를 때 와라. 언제든지. 그래서 시범은 모범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6주차 마치겠습니다. 끝. 자, 그렇게 편집하면 된다. 자, 빨리 치우자. 빨리 정리하세요.